네, 한의대 편입시험 준비에 그 몰입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2022년 이제 4월 3일에 이제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현재 한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좋겠고요. 수험 생활에 황록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몰입을 적용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며 후회 없는 재수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메일이 와서 이제 몰입 클럽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계속 몰입을 이제 적용한 거죠. 최근에 이제 이분이 그 합격했다는 이제 메일을 보내왔어요. 2월 16일인데요. 2023년 2월 16일인데 교수님께 드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 한의대 합격했습니다. 세 학교에 응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세 학교 모두 합격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합격한다면 몰입 덕분일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정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 후에 학교 등록도 하고 학교 근처에 집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험 후반기에 개인적인 일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해외에 있을 때 4달 동안 단 2번의 외출을 하며 몰입했던 것, 힘든 일과 건강 문제 속에서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처한 상황에서 꾸준히 몰입하려고 노력했던 점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당시 매일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에 몰입을 알게 되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자 행운입니다. 늘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꾸준히 몰입을 적용하여 학업에 매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서야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죄송할 따름이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교수님께 합격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분은 이제 특징이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외국에 근무하게 돼서 이제 그 외국에 있다가 또 한국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런 여러 어려움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한 그러한 이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이제 그 몰입을 한 진행하고 있는 그 사례를 요약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대 편입시험 준비 이제 몰입 과정이에요. 2주 차입니다.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한의대 편입시험은 각 학교마다 매년 1명, 정말 많을 때는 3명 내외로 뽑습니다.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1년에 뽑는 인원이 적으니 아깝게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많고 직장인 수험생도 꽤 있어서인지 장수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른 시간 안에 붙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교수님의 영상을 발견했고 바로 그 해결책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첫 다짐을 다시 돌이켜보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실행에 옮겨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대가 뽑는 그 학교마다 뽑는 이제 그 TO가 뭐 매년 1명, 뭐 많을 때는 3명 이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는 자투리 시간에 단순 암기해야 할 것들을 제 목소리로 녹음한 파일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씻기, 식사 등 동시에 머릿속으로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 보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듣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통은 공부 시간에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는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니 공부 시간에 전혀 암기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음성으로 들으니 기분은 전혀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노트에 적어 내려가 보니 제가 녹음한 목소리와 억양이 그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전부 적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 위주로 이제 공부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수험 준비를 하다 보면 암기를 해야 될 거가 이제 항상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을 최소화하지만 암기를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이제 이제 무한 반복을 틀어놓고 이제 따라하라는 거죠. 이제 이것의 효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암기 효과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2배의 효과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1.5배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슬로우 싱킹에서 추천하신 대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녹음 파일을 들으니 금방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자기가 무한반복 그걸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이제 속으로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고 또 잠이 오지 않으면 공부를 한 거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그리고 공부하다 중간에 잠깐씩 쉴 때 공부하던 내용을 핸드폰으로 계속 보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보는 것보다 집중이 덜 되다 보니 글이 잘 안 읽혀서 오히려 빨리 책상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도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공부하던 내용을 자꾸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휴식 시간은 마치 전원을 끄듯 공부와 관련된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휴식 때 계속 공부와 관련된 것을 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끔 만들어주고 휴식 시간을 잘 보내야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휴식을 하면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면서 그 공부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인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도 예민한 편이고 잡생각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공부하는 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단점이라고 느껴서 제가 가진 성향 자체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봤었는데 외부 자극이 있으면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직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 해결책도 알게 되어서 이 부분이 수험생활뿐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잡념이 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이제 내가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몰입도가 낮을 때 잡념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특히 이제 물론 몰입 능력이 적을 땐 더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정신 못 차려서가 아니고 몰입도가 낮을 때는 항상 잡념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제 잡념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도를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3. 지난주 매일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교수님 좋은 대로 운동 강도, 요가와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니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 수험 공부를 하면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잠을 잘 자야 이제 몰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을 좀 높이면 돼요. 작년에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었는데 예전에 어떤 수험생 후기에서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없다. 수험생활 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고 잠이 오지 않는 수많은 날마다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쉬엄쉬엄 했나 보다 내일은 좀 더 해야지 하며 편안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꼭 있었는데 이번 주는 매일 잘 잤습니다. 수험 생활이 끝나더라도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매일 운동은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은 하루 종일 이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1초도 쉬지 않고 공부에 대한 생각의 끈을 이제 놓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거를 장기간 실천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몰입에 의한 지속적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그 필수적인 거예요. 4.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과목 공부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메일에서 다른 수험생과의 스터디로 인해 한 과목을 연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대가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 그럼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과목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높은 몰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스터디하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째 한 과목 공부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읽고 노트 정리 및 복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을 지속하는 거가 몰입 효과를 높이는 거는 아주 명백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몰입의 11가지 수험생을 위한 몰입 그 11가지 실전 사항에 다 소개되어 있는 거죠. 7주차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는 편한 마음으로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매일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씻을 때는 녹음 파일을 듣고 제때 식사를 하고 공부하다 졸리면 선잠을 자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문득 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건강하고 규칙적인 루틴으로 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그러니까 평온한 또 행복한 이런 상태에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를 끝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했던 한의학 중 한 과목을 끝내고 생물로 바꾸려고 합니다. 중간에 일주일 동안 아프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끝내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과목을 스스로 완독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작년에는 최대한 요약본만으로 정리된 내용만을 보면서 공부했었는데 책 전체를 한 흐름으로 읽으니 막연히 외웠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암기도 더 잘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쉬웠거나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생물 공부할 때 바로 보완해서 좀 더 몰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물 공부하는 한 달 반, 2달 정도 시간 동안 한의학 공부한 것들을 까먹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의학 과목에서 암기해야 할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몰입에 많이 방해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거는 나중에 반복을 하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전과목이 끝나면 다시 또 한의학으로 가서 또 다시 그때 불완전한 것들을 완벽하게 외우고 또 전과목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하고 이 반복을 이제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예요. 10주차가 됐습니다. 생물 해독을 시작한 지 벌써 4주차가 되었고 여전히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운동, 선잠, 11시간 공부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부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을 재고 있는데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달성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많은 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6월 중순이 지나간 걸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시간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분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을 해서 이제 1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동하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또 공부 시간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보통 한 11시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3시간, 14시간, 뭐 15시간 이렇게 되는 도 있어요. 저는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포함을 보통 시키라고 그래요. 작년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몰입을 적용한 공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 안정된 상태에서 평온한 이제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2주 전 몰입클럽에서 노력한 만큼 몰입이 되는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몰입클럽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내심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몰입이 잘 되겠거니 하는 무책임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각성하며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몰입 클럽에 참여하면 무조건 몰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은 본인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몰입도를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부단히 해야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지, 몰입 클럽에 참여한다고 몰입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16주차예요. 지난주 몰입 클럽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말을 뱉었다가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내비치는 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먹어도 실천은 뒤늦게 따라오게 되는데 말조차 내뱉지 않으면 실천은 영영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자꾸 하고 이제 실천을 못하게 되는데 먼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실패를 하죠. 그다음 이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거를 또 결심을 하고 이제 그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실천을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굳은 결심과 간절한 마음을 몰입일지에 가감없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합격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 방향에 대한 조언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도 수험생 때 한 과목을 한두 달씩 연달아 공부했고 집중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다시 한번 몰입 공부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가 몰입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24주차예요. 이번 주에는 몇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몰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치고 그날 공부 내용을 요약해 녹음한 후 잠들기 전까지 듣고 아침에 깨자마자 다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애워도 자꾸 까먹는 파트가 있기도 하고 새로 녹음하는 것이 귀찮기도 해서 주로 몇 가지 같은 녹음본을 운동할 때 들었는데 하루 공부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매일 새로 녹음해 자기 전과 아침에 들으니 다음날 복습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아침에 바로 몰입하는 데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퀴즈렛이라는 암기카드 어플에서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암기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재생 기능과 성우가 암기카드 내용을 음성으로 말해주는 오디오 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암기카드를 읽어주는 게 가끔 웃기기도 해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소소하게 시도한 것들이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몰입에서 벗어나지 못할 틈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들어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한국에 또 오게 되고 여러 행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어려움을 겪어서 또 이렇게 우울증이 또 예전에 이분이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시 또 재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리고 이제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강한 몰입을 이제 시도하겠다고. 강한 몰입은 그야말로 하루에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초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뭐 잘했지만 이제 좀 더 완벽하게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강한 몰입을 하면 이제 효과가 더 이제 나타나고 되게 이제 하루에 1초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강한 몰입할 때는 이제 뭐 매일매일 보내면서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1주차예요. 2022년 11월 9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매주 몰입일지를 보내드리다가 최근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몰입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면서 심적으로 몰입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이 들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우울증과 불안에 관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졸림과 집중도 저하가 심해서 달리기를 하면서도 졸음이 쏟아질 정도여서 공부를 할 때는 더욱이 졸음이 몰려와 이렇게 해서 시험을 과연 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꾹꾹 누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적응을 하여 그러한 부작용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몰입일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고민이 되어 몇 주간 몰입일지를 보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항우울제를 복용했던 경험이 있고 만성적 우울이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듣기도 했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앞둔 상황과 겹쳐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좌절감이 듭니다. 몰입도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덤덤한 마음도 들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 몰입도를 올리는 것이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 듭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몰입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서 5시간을 내리 공부했던 제 모습이 꿈 같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험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까지 대략 10에서 11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온전히 강한 몰입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 매일 몰입일지를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이 바쁘실 것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클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작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험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주 몰입클럽에서 할 수 있다, 계속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큰 용기가 되고 더욱이 단순한 격려가 아닌 몰입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알기에 더욱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몰입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장을 해줬어요. 몰입을 하다가 몰입도가 떨어지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입도를 다시 올리면 되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올리기 바랍니다. 다시 몰입도를 올리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몰입도를 올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반드시 몰입도는 올라갑니다. 몰입 일지를 간단하게라도 매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정이 바쁘면 답장을 못 해줄 수도 있는데 몰입 일지를 적으면서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한 몰입한 것도 몇 개를 소개하면 이제 1일차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서 혹시 낮아진 몰입도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우울과 불안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었고 현재는 힘든 환경을 바꾸어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몰입 1일차인데 운동은 20분 달리기와 5분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공부 시간은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만을 측정했는데 그 20분, 그러니까 운동을 했고 선잠은 20분을 3번을 잡고 수면은 6시간을 잡고 공부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몰입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 강제적인 몇 가지 장치들을 사용했습니다. 공부할 때 핸드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운동 전후나 귀가 후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계획해 놓은 루틴대로 타이머를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몰입도가 높을 때는 핸드폰이 코앞에 있어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었는데 몰입도가 낮아지니 주변 유혹에 너무나 약해져서 참 신기합니다. 몰입도가 높았을 때는 제가 마치 개가 천선한 것처럼 변한 줄만 알았는데 변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몰입도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을 때 나하고 몰입도가 낮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이제 몰입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면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유혹에도 강하고 공부를 즐기고 이렇게. 그래서 몰입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중간중간 부정적인 생각과 잡생각이 올라왔고
전보다 공부할 때 시계를 보는 횟수가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 이후로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기과 시간쯤에는 몰입도가 올라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걷는데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몰입도가 높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리려고 하니 더욱 몰입의 원리와 법칙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몰입도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몰입도가 이제 올라간 거 내려간 상태를 다 경험하면 이제 몰입의 그 원리, 그러니까 몰입 이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워크하는구나, 잘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강한 몰입 5일차입니다. 2022년 11월 13일이에요. 운동은 이제 헬스장 휴물에서 운동을 못했고 선잠 2회 20분씩 그러니까 20분 30분 선잠 2회 했고 수면은 5시간 30분 공부 시간은 12시간 30분이에요. 오늘은 헬스장 휴무로 운동을 쉬었지만 몰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이면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대로 몰입과 우울증 극복을 위해 꾸준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해외에 있을 때는 외출을 거의 안 하기도 했고 치안상의 문제로 항상 차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걸으면서 슬로우 싱킹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좋다고 강조하신 걸 왜 이제야 실천한 건지 후회가 됩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이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평소에 늘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욱 달콤합니다. 앉아서 이완을 하려고 하면 가끔 심장 박동이 너무 크게 들리는 기분이라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걸으면서 하니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완이 정말 잘 됩니다. 걸으면서 이완을 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이어가니 한결 편했습니다. 오늘은 각성을 해야 할 때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앉았다가 생각이 필요할 때는 목뼈결을 베고 눈을 감고 슬로우 싱킹을 했는데 그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요가를 정말 좋아해서 잠시 요가 강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며 심박수를 높이고 몸을 긴장시켰다가 중간에 잠시 동안 이완을 하고 긴장과 이완의 흐름을 반복했다가 완전한 이완으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이어졌는데 그 시간들이 참 좋았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며 마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타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 가끔씩 답답함과 불안함이 올라오면서 몇 가지 신체적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약을 먹거나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데 특히 시험 당일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까 봐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꽤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입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떠오르는 잡념도 오늘은 꽤 많이 줄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잡념이 줄고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어요. 9일차 강한 몰입 9일차입니다. 운동 20분 달리기 했고 5분 스트레칭 했고 선잠 5회 각각 5에서 20분 사이 선잠은 5번도 좋고 10번도 좋아요. 선잠은 몰입도를 올리기 때문에 선잠은 많을수록 좋아요. 수면 5시간 30분, 공부 12시간 30분. 오늘도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조금 늦게 잠들거나 일찍 잠이 깨는 등 요즘 수면 시간이 줄었는데 기분과 신체 컨디션은 꽤 좋습니다. 다만 공부할 때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 밤잠을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될까 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공부의 시간보다 몰입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공부할 때 연속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공부하다가 한 번씩 시간을 의식하게 될 때면 잠시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쉬면 몰입이 깨진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잡념이 종종 떠오르기도 했는데 물이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불안도가 잠시 올라가서 그때 마음이 잠시 요동친 것 말고는 정말 순조로운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하루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1일 차예요. 11월 19일입니다. 2022년. 운동 20분 달리기 했고 5분 스트레칭, 선잠 3회, 수면 6시간 30분, 공부 12시간.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공부가 12시간이고 또 자투리 시간에 이제 하니까 실제 공부는 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한 몰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어제 수면제를 먹고 잔 덕분인지 수면 시간이 늘었지만 오전에는 약기운이 있는지 정신이 맑거나 활기찬 느낌은 덜했습니다. 며칠간 수면 시간이 줄어도 선잠 덕분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역시 밤잠은 충분히 자는 것이 하루의 전체적인 컨디션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지속가능한 최선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을 1초도 몰입해서 벗어나지 않고 잠은 충분히 자는 것을 시험날까지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수면하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더욱 몰입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몰입을 모르는 다음 수험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는 걸 목표로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놀랄 것만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강한 몰입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육체적인 건강에.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다음 그 시간에 이제 그 이분이 그 몰입 초대석에 초대해서 이제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예.